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네. 네. 다원교회에서 과학 가르치고 있는 최무결입니다. 네. 오늘 뭐 날씨도 더우신데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좀 유의미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짧고 좀 임팩트 있게 중요한 정보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저 거는 브로셔에 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뭐, 하나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게 저는 이제 수능 강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수능 수업을 하고 있고 생명과학 수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신 생명과학과 어떤 상호작용을 좀 일으키는지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고1 2학기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당연히 예상 시험 범위가 중요하겠죠. 통합과학이랑 생명과학을 오늘 두 개를 동시에 제가 15분 동안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이거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딱딱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같은 카테고리로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은 1, 2단원이 대치동의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끝났습니다. 요 1, 2단원이 크게 4개 단원이 있는데요. 3, 4단원이 지금 이제 시험 범위로 남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과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킬러 단원이죠. 킬러 단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서 표시를 한 게 킬러 단원인데 뭐 물화생지 당연히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뭐 어떤 단원이 어려워요? 물리하고 화학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요. 사실 이제 막 큰 차이점이 있다기보단 이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강사들이 수업하는 게 큰 차이가 없죠. 이 생이나 지는요. 근데 이제 화학 그리고 여기 물리 이 두 개 단원이 2학기 중간 기말의 핵심 결정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중간고사 때 어떤 게 들어가냐면 요 산염기, 산화환원 파트, 화학 파트가 들어가고요. 기말고사 때 이 전기에너지 수송이라고 해서 물리 킬러 단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통합과학 수준으로 나오지 않고요. 변별을 가지기 위해서 물리 1, 화학 1 수준의 고3 문제들로 통합과학에 있는 용어로 변형해서 출제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생명과학인데 생명과학은 대부분의 이제 대치동 학교들이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방어작용이 들어가냐 마냐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2학기 시험 범위가 바로 그 유전입니다. 그 중3 때부터 뭐 선행하시면은 보통 이제 생명과학은 유전 선행을 많이 하셨을 텐데 드디어 이제 심판대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학기 때 이 유전이 중간고사에 전범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요 마지막 유전병은 떼고 뒤에 거 생태계랑 묶어서 낼 수도 있고 또 상당한 수의 학교들은 그냥 이제 누적으로 기말고사 때도 그냥 유전을 같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 설명드렸고 제 수업이 이제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대성에서 꽤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고요. 재종반에서 지금도 미탐 뭐 등등 해서 고3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수업을 하면서 내신 수업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내신과 수능의 정확한 경계선을 알고요. 학생들이 어차피 지금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이잖아요. 그러면 수능 생명과학을 볼 거라면 이왕 할 때 2학년 때 제대로 유전은 또 해놓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하고요. 수능에 나오는 거와 내신에 나오는 거 각각이 공통으로 나오는 거를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구분을 해주고 물론 수준은 쉽게 내신만 하면 뭐 내신 성적이 한 2, 3등급은 나오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등급을 결정짓는 그 고난도 킬러 문항들은 다 생명과학 원 수능 뭐 유전 파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맞추려면 수능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렇다면 수능만 또 다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뒤에 거. 요런 거 보시면요. 수능 생명과학이 아닌 내신 생명과학에서만 출제되는 단어들인데 뭐 빗장밑 정맥 이런 거 수능에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내신 수업에서만 내신 강의에서만 이제 다루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안 되면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 저는 이제 내신 수업도 꽤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 내신과 수능에서 요 차이점, 요 지역적으로 내신에서만 나오는 것들도 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이 킬러 문항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킬러 문항을 학생들에게 풀게 하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누구나 다 풀어요.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거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의 생명과학 시험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2학년 때 유전을 시험을 보게 되면요. 그때 무조건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2학년 2학기 유전 단원이 무조건 부족해요. 50분 안에 다 푼 친구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푼 친구들 있죠. 걔네들 뭐냐면 수능 수준으로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 킬러 문항들을 가계도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 보시면 딱 문제에서 위압감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스킬을 사용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논리적으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이 1등급을 맞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유전 같은 경우엔 수학과 같은 그런 단원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이제 스킬을 공부하고 이걸 문제에다 계속 적용하면서 체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들어가야 되겠고 처음에 이 가이드를 잘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내신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디귿선지 같은 거 보시면요, 요거는 그냥 이 그래프 뭐 보면서 풀 수가 없습니다. 생2에 나오는 스킬들이 있어요. 효소 단원에서. 저는 이제 생2 수능 수업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생2 수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대치동에서도. 그래서 요건 생2 스킬로 아이들에게 다 가르쳤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 나왔을 때 요 문제에서 좀 변별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런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만든 스킬들도 있고, 문제 풀 때 이제 항상 이제 일관되게 가는 루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루틴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냥 이걸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잘 못해요. 그래서 누적 기출 변형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요. 저는 매 시간 누적 진도로 테스트를 보거든요. 어려운 킬러 문항들로만요. 쉬운 문제는 테스트 안 봐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해설 강의를 해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게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걸 계속 매주 학생들에게 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후기는 이런 식으로 뭐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는 후기들이고요. 후기는 나눠드린 브로셔의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또 그 경력 중에 이 사설 모의고사, 수능 사설 모의고사를 검수하고 관련했던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내신 문제를 사실 바꾸고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한테는 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신 좀 희한한 문제들이 있죠. 수능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막 시 같은 거, 예를 들어 물리에서 뭐 중력이면은 벚꽃 엔딩이 나오면서 벚꽃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지문을 시로 준 다음에요. 물리 문제입니다, 어머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창작성이 되게 필요한 건데 제가 이제 나름 노력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막 여러 가지 지문들, 국어 지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과학 지문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컨텐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제 커리큘럼과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컨텐츠는 원래 이제 정규반 때는 총 6개의 컨텐츠가 나가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킬러 문제를 더 줄 때도 있어서 총 7개 나가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뭔가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핵심적으로 이 1학년 올라가면, 그러니까 2학년 되기 전에 1학년 때 해야 될 건, 통합과학이든 아니면 생명과학이든 이 킬러 단원 위주로 알파2 오메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완전 심화까지 제대로 한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는 요 3개, 그래서 교재랑 테스트랑 주간지 요렇게만 제공이 되고요. 이것도 충분히 많습니다. 주간지 같은 경우에 제가 거의 매주 한 100문제에서 한 130문제씩 때려 박는데 어차피 과학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영수를 또 여름방학 때 많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제 단연간의 경험으로 배치한 컨텐츠고요. 관리는 기본적인 대치동 관리들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본 다음에 테스트 점수 그리고 과제 점수를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학생과 학부모님께 다 누적 통계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과 동일하게 저 관리하시는 온라인 전담 팀원들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팀장님이 있습니다. 온라인 팀장님이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듣거나 라이브로 듣는 친구들의 테스트나 숙제도 다 일일이 받아가지고 동일한 피드백을 보내드리고 있고, 당연히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상의 품질로 전송을 해드리고 동영상도 최상의 품질로 다시 편집 다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서 제가 직접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1대1 질의응답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일반적인 거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클리닉을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하고요. 요거 할 때 학생들이 동시에 와가지고 시간이 좀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온라인
앱이 있어요. 앱을 통해 가지고 30분 간격으로 1대1 클리닉만 가능하게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놨고 학생들이 이거 신청하면 그 시간대에 클리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생명과학 유전 특강은요. 2학년 때 볼 유전 2학기 시험범인데 자, 아무튼 요거 총 7회 부족합니다. 3, 4회 하는 특강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소신발언 말씀드리지만 유전은요 3번, 4번으로 끝날 수가 없는 단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계정 22계정으로 바뀌면 모르겠습니다. 그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15계정이잖아요. 15계정은요 3, 4회로 끝낼 수가 있는 유전이 아닙니다. 뭐 하면 할 수 있죠. 완전 수박 겉핥기로. 저는 그런 거 별로 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기출문제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어서 내보낼 겁니다. 그러려면 7회가 필요해서 주 2회 진행을 하고요. 월요일, 금요일 테스트 보고 해설 강의한 다음에 본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8시까지 제가 남아가지고 30분 간격으로 학생들 온라인 클리닉 예약 받아가지고 다 클리닉 1대1로 제가 직접 조교 아니고 뭐 보조 강사 아니고 제가 직접 진행할 겁니다. 통과입니다. 통과는 이제 2학기 시험 범위에서 킬러 단원 물리하고 화학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주 2회까지 할 필요 없고 주 1회 토요일 날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시간은 거기 부르셔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클리닉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시간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제 시간을 갈아 넣겠습니다. 진심과 열정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원교육의 최무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